컬리지는 영국에 있는 정통 영국식 보딩 스쿨이고요. 벌써 설립된 지 한 165년, 155년인가 165년이 된 아주 유서 깊은 학교입니다. 그 영국 여왕의 후원으로 설립된 학교이고요. 의료계 종사자 자녀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영국 왕실의 후원으로 설립된 아주 유서 깊고 좀 명문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앱손 컬리지 말레이시아는 앱손 컬리지의 말레이시아 캠퍼스이고요. 이 앱손 컬리지 말레이시아의 재단 이사장이 토니 페르난데스라는 분이신데 그분이 앱손 영국 본교를 졸업을 했고 지금은 이제 에어아시아 우리가 이제 이번에 그 이용하게 될 에어아시아를 설립을 했고 그 에어아시아 이사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박지성 선수가 유럽 프리미어 리그에 뛰었을 때 퀸즈 파크 레인저스라는 구단에서 이제 선수로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때 그 재단 그 프리미어 구단을 소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항공사도 소유하고 있고 그 영국 프리미어 구단도 소유하고 있는 상당히 재력 있고 명망 있는 분이 일단 이 학교를 설립해서 말레이시아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앱손 컬리지 말레이시아는 2014년에 설립된 학교입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 저희 회사에서 그 앱손 컬리지를 한국에 소개를 했고요.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앱손 영어 캠프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처음 시작해서 2017년도, 2018년, 2019년도 이렇게 영어 캠프를 진행했고요. 겨울에는 이제 스쿨링 프로그램도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뭐 2020년도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때 당시만 해도 한 1월 달이었는데요. 뭐 1월 달, 2월 달이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좀 많은 학생들이 신청을 했고 예약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하지 못하게 돼서 모두 환불 처리한 경험이 있고요. 이번 캠프에 참가하신 분 중에서는 2020년도에 참가 신청했다가 그때 환불 받으시고 다시 참가하신 분도 있습니다. 벌써 3년 전의 일이고요. 2020년, 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진행이 되지 못하다가 2022년 다시 이렇게 캠프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캠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어요. 오히려 코로나 이전보다 많은 분들이 이 캠프에 신청을 하셔서 저희도 깜짝 놀랐는데요. 아마 그 코로나 팬데믹 이후 프로그램들이 다시 이제 복원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뭐 안심할 수 있거나 뭐 상대적으로 괜찮은 프로그램들이 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앱손 영어 캠프에 좀 이렇게 쏠림 현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 이전에도 많아봤자 한 200명 정도가 최고 맥스였는데 이번에는 300명이 훌쩍 넘어갔거든요. 이 300명이 넘어간 인원 중에서는 일본 학생이 한 60% 정도 되고요. 한국 학생들이 25%, 그리고 뭐 나머지 10% 뭐 말레이시아 학생들, 그리고 중국 학생들이 5% 정도 됩니다. 이전에는 중국 학생 비율이 한 40에서 50% 정도 됐었고, 그 다음에 일본과 한국 학생들이 뭐 서로 왔다 갔다 뭐 2등, 3등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특징적으로 일본에서 많은 학생들이 참가를 하게 되었네요. 아무래도 이제 일본도 안전에 대해서 되게 민감한 나라다 보니까 이번 일본 정부에서 생각했을 때 뭐 말레이시아를 좀 코로나 이후로 좀 방문해도 안전하다고 상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일본에서 이쪽으로 많이 신청을 해 주신 것 같고요. 또 한국 학생들도 한 60여 명 정도 이렇게 신청한 걸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유학원에서는 23명의 학생이 등록을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이 학생들 제가 인솔해서 일단은 같이 말레이시아로 들어갈 거고요. 이번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또 학교에서 전체 인솔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참가비가 9,000링기 플러스 이제 항공료가 되고요. 이전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9,800링기시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프로그램보다 좀 더 저렴하게 내왔고요. 그리고 특징적으로 이전에는 학교에서 인솔을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학교에서 이제 항공 인솔 패키지가 나와서 좀 더 편리하게
참석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 전체 인솔자는 지금 처음에 제가 에어아시아 재단 이사장하고 이 앱손 컬리지 재단 이사장이 동일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마 지금 에어아시아에서 승무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다가 이 코로나 때문에 이쪽 앱손 컬리지로 이제 전환 배치 받으신 승무원분께서 아마 이 프로그램에서 인솔자를 맡아주실 걸로 일단 학교에서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7월 28일 날 새벽 5시에 인천공항에서 이렇게 직결을 하게 되고요. 7시 45분 에어아시아 항공편을 이용해서 말레이시아로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8월 17일 밤 11시 비행기를 타고 8월 18일 아침 6시 30분이 되면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오는 일정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환불 정책인데 미리도 말씀드렸고 오늘이 이제 7월 16일인데요. 일단은 7월 17일까지 내일까지 혹시 코로나 양성 반응이 있었을 경우에는 전액 환불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7월 17일 이후에는 어떤 사유로도 환불이 되지 않으니까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게 슬라이드 쇼가 지금 듀얼 화면이다 보니까 전환이 안 돼서 이렇게 좀 넓게 못 보여드리는 점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일단은 학교에 대한 간략한 소개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나와 있네요. 이게 이제 앱손의 이제 본교이고요. 지금 165년의 전통을 자랑하고 있고 앱손 컬리지는 2014년도에 일단 설립이 되었다는 거, 그거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3주 동안 지내게 되는 학교 이제 캠퍼스이고요. 공항에서 한 20분 정도 떨어져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6만 평의 부지 안에 모든 시설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외부와는 이제 독립된 활동을 하게 되고요. 일단 캠프 일정 중에서 한 3번 정도 공식적으로 외부로 나가는 액티비티 활동들이 있게 됩니다. 그 기간을 제외하고는 모두 학교 안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있는 부분이 이제 메인 빌딩이고요. 이쪽에서 보통 수업이 모든 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이쪽이 체육관과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 카페테리아가 위치하고 있고요. 우리 학생들이 기거하는 곳은 여기 뒤에 있는 총 6개 동의 기숙사. 이 기숙사에서 남자 기숙사, 여자 기숙사 분리가 되어 있고요. 그 연령대별로 3개의 그 레벨로 기숙사들이 다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 한 개 기숙사당 최대 100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 수용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학생들은 여기 기숙사에서 이렇게 지내게 됩니다. 일단은 이미 이제 선택을 해주셨기 때문에 뭐 학교에 대한 소개는 뭐 이미 좀 더 찾아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참고적으로 나왔던 드라마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배우들인데요. 앱손 컬리지, 지금 나와 있는 화면이 이게 앱손 컬리지 학생들이 생활하게 될 그 수업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도서관을 보여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빠! 진짜 아빠야? 아빠! 네. 이렇게 이제 말레이시아 앱손 컬리지를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드라마 촬영도 있었다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우리가 생활하게 되는 곳이니까 요 부분 좀 설명을 드렸고, 또 이제 간략하게 학교 시설에 대해서
3주 동안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이제 지내게 될 학교의 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일단은 이제 학교에서 메일로 전달드린 인포메이션 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잘 다 받아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7월 30일부터 8월 17일까지 학교에 스케줄표가 나와 있었는데, 일단은 저희 일정은 7월 28일부터 이제 한국에 돌아오는 날짜는 8월 18일입니다. 요 일정 참고하셔가지고 아이들 방학에 좀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뭐 자료집은 다 읽어보셨을 테니까 일단은 뭐 이런 것들은 뭐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탁은 영문 자료하고 좀 차이가 있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일주일에 주 3회 정도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자기 이제 세탁 봉투가 있고요. 이 봉투에 담아서 세탁물을 내놓으면 한 이틀 정도 뒤에 건조가 되어 있고 다 이렇게 개어져 있는 상태로 다시 자기한테 돌아옵니다. 특히 이제 세탁물 같은 경우에는 좀 분실 내지는 다른 친구들과 섞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잘 고려해서 세탁물에 자기 이름들을 예전에는 이제 뭐 바늘로 해서 자기 이름들을 좀 이렇게 수를 놓아달라고 했는데 거기까지 하기는 좀 번거로우시니까요. 일단 어쨌든 섞이지 않도록 잘 구분해 놓는 그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담당 선생님들이신데요. 사실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제가 2015년부터 계속 앱선 컬리지를 계속 방문을 했었고 행사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선생님과 스태프들에 대해서 다 구면이고 안면이 있었는데 뭐 이번에는 이제 코로나 이후로 모든 스태프진들과 선생님들 구성원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번에 다 처음 뵙는 분들인 것 같아요. 특히 여기 캠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은 이전에는 없었던 분인 것 같고, 이안 파이라는 분만 예전에 있었던 분으로 일단 하는데, 이분도 따로 개인적으로 인사를 나눠본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캠프는 이나즈라는 그 캠프 사무장님께서 한 분 들어오셔가지고 좀 수락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안녕하세요. 김다희님 들어오셨네요. 이나즈라는 캠프 사무장님이 이 캠프를 실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학교에서 이메일을 쭉 받아보시고 계시는데, 이나즈 캠프 사무장이 이메일로 이렇게 보내주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숨겨야 되겠어요. 예. 쓸데없는 자막이 나와서 자막을 숨겼고요. 일단은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다음에 연락처로 이렇게 문의를 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캠프 사무장에게 직접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밑에 하단부가 잘 안 보여서 잠깐 화면을 내렸는데 여기 보시면 그 캠프 사무장의 이메일과 그 다음에 휴대폰 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이메일은 뭐 영어가 가능하시면 영어로 이렇게 보내셔도 되고요. 또 요새는 구글 번역기나 네이버 팝하고 번역기가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한글로 쓰셔서 그거를 구글 번역기로 통해서 이렇게 영어로 번역한 다음에 보내셔도 되고요. 정 급하시고 답답할 경우에는 한글로 이메일을 쓰셔도 됩니다. 그러면 한국어 통역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께서 개입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처리를 해줄 겁니다. 모든 학교와의 소통은 저도 이메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학부모님께서 개별적으로 문의해 주시거나 전달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신 분도 계시고 직접 학교랑 소통해 주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일단은 캠프가 시작이 되면 다들 정신이 없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급하고 일단은 꼭 응답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쪽 메일로 보내시면 일단은 응답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 왓츠앱을 설치하시고 이 번호를 저장하시면 이나즈 사무장과 SNS로 직접 채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세팅이 가능하니까요. 일단은 이 번호 왓츠앱으로 저장해 놓으시면 일단 학교랑 소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학교의 정확한 일정들은 아직도 좀 조정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인원이 예상보다 좀 많아지면서 그 인원 규모에 맞게 일단은 세부 디테일들을 좀 구성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전에는 좀 더 디테일하게 그 스케줄표를 제공했는데 아직은 저희가 스케줄표를 못 받아봤습니다. 물어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좀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좀 스케줄을 조정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일단은 저희가 표준 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보통 한 7시 이전에 7시 정도에 기상을 하게 되고 아침 식사와 뭐 세면과 그 수업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8시 20분까지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학교 수업하고 있는 교실동으로 옮겨가서 이제 영어 수업을 진행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점심 식사, 아침 식사, 뭐 점심 식사, 저녁 식사, 그 수업동에 있는 카페테리아에서 진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저녁 식사 이후에는 기숙사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앱손 컬리지는 좀 보딩스쿨의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자기 그레이드에 맞는 수업들도 진행이 되지만, 또 아울러서 보딩 스쿨의 특색 자체가 이제 보딩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집단 공동체 활동들이 많거든요. 원래 이제 각 보딩 동마다 총 6개의 동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각 동마다 그 특색과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름들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각 기숙사 동마다 서로 경쟁하고 협력하면서 하는 또 활동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업 활동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뭐 스포츠 레크레이션 활동이라든지 음악, 드라마 활동, 이제 각 기숙사 단위로 그런 것들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3주 기간 동안에 각자 참가한 학생의 그런 특기 적성에 맞게 뭐 공연을 준비하게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드라마나 연극을 준비하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마지막 날에 그런 것들을 서로 같이 공유하는 그런 행사들도 있으니까요. 참고를 하시고요. 혹시 자녀분들께서 각자 가지고 있는 특기나 재능이 있다면, 특히 이제 악기라든지 아니면 뭐, 보컬이라든지 노래 같은 걸 잘하는 경우에 별도로 이런 것들을 뽐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 신청하시고 준비하셔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 좀 더 기억에 남는 활동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공식적으로 외부 활동은 3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7월 31일 일요일 날 진행되고 있는 외부 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래프팅과 그 다음에 미찌 아울렛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아울렛이랑 비슷한 형태인데요. 여기서 가는 외부 활동이 있고요. 뭐 학교 다들 인근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 지도를 보면 저희가 첫 번째 외부 활동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 뭐 래프팅 활동을 하는 장소를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이전에도 여기서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가서 이제 여기에 뭐 흐르는 강물 같은 우리나라 뭐 한탄강 래프팅 같은 거는 아니고 요런 그 고요한 그 잔잔한 물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이제 수상 활동, 래프팅 활동들이 있고요. 여기서 레크레이션 및 스포츠 체육 활동들이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지도를 펴봤으니까 펴본 김에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지도를 좀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위치하고 있는 인천공항에서 출발을 해서 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까지는 6시간 반 정도 비행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에어아시아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 1, 2가 서로 붙어 있습니다. 저희는 KLIA2라는 그 곳에서 내려서 학교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가 공항이고요. 우리가 이제 주로 머물게 되는 학교는 여기 하트가 표시된 이곳에 있습니다. 여기가 앱손 컬리지 국제학교이고요.
공항에서는 약 2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래프팅 장소로 말씀드린 위치는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확대를 해보자면 다시 넓혀보자면 여기가 이제 쿠알라룸푸르 시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액티비티 장소는 여기에서 말레이시아 하면 좀 유명한 게 이제 쌍둥이 빌딩이 있고요. 그쪽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고 마지막 날에는 말라카라는 좀 역사 유서 깊은 도시를 방문하게 되고요. 이렇게 세 가지 활동이 이렇게 진행되니까 우리 학생들이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여기가 동말레이시아 서말레이시아이고 위에는 태국이고요. 이 밑에는 인도네시아. 마찬가지 여기도 인도네시아. 그리고 여기는 이제 싱가포르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요 범위에서 이렇게 지내시면서 3주 동안의 일정을 이렇게 소화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설명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쿠알라룸푸르 쌍둥이 빌딩에 가 보시면 우리나라 이제 과학관 같은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쿠알라룸푸르 쌍둥이 빌딩 지역이고요. 여기에 보면 이제 과학관이 있는데 여기도 이제 방문하는 일정이 있다고 되어 있고요. 말라카 투어 있고 뭐 사파리 공원 투어 같은 것들도 이게 포함이 되어 있고요. 간혹 보면 이제 예전에는 기숙사 활동을 하면서 학교 주변에 있는 뭐 재래시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방문하는 활동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코로나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외부 활동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축소가 될 걸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캠프 마지막 날에는 클로징 세레모니 데이가 있는데요. 보통은 이제 부모님도 초대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뭐 좀 어려울 것 같고 일단 이 행사가 있으니까 뭐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뭐 체류하고 계신 분도 몇 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뭐 시간이 되시면 참석이 가능합니다. 사전에 참석하실 분들은 뭐 학교로 일단은 참석하겠다는 의사 표현을 해주셔야지 그 테이블을 만들 때 그 좌석을 배치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출국은 7월 28일 날 하는데 캠프는 이제 일정은 7월 30일부터 스케줄표가 나와 있어서 학교에 일단 문의는 해놓은 상태인데요. 요거 아직까지 뭐 디테일한 부분이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추후에 나오면 이메일로 또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이게 앱손 오픈 마이크 나이트라고 해서 일종의 장기 자랑인데요. 여기 학교 보내준 인포메이션 폼을 보시면 신청 양식이 있으니까 여기서 일단은 본인 뭐 내용들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혹시 본인이 보컬 악기라든지 전자악기까지 다 가능하고 또 학교에서 뭐 기구나 이런 것들도 대여가 가능한 품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장기가 있으시면 일단 신청하셔가지고 또 뭐 많은 학생들 앞에서 공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으니까 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레이시아 출발하기 전에 꼭 설치해야 될 그 웹이 있는데요. 마이세자테라라는 웹인데요. 지금 제가 미리 좀 해봤는데 일단은 요게 출국 7일 전에 좀 마지막으로 입력할 수 있는 그런 날짜들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설치만 해놓고 우리가 이제 7월 28일 날 출국을 하게 되니까 다음 주 주말 정도 되면 뭐 입력이 다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해 놓으셔도 되고요. 일단 미리 해 놓으셔도 출국일 날짜를 지금은 활성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마무리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일주일 정도 전에 이게 활성화가 되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이 웹을 좀 이렇게 깔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내용들은 뭐 크게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부분이고 우리 학생들은 대부분 17세 미만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 자가 격리를 하지 않아도 일단은 할 수 있고요.
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전체 인솔자께서 뭐 안내를 해주시고 주도해서 진행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저도 뭐 일단은 도움이 필요하면 제가 이제 일단은 케어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제가 같이 도와서 이렇게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준비물 리스트인데요. 일단은 요거는 좀 꼭 여기 나와 있는 부분들은 꼭 맞춰가지고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 어쨌든 이제 집을 떠나서 이렇게 외부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빠지게 되는 경우에 사실 이제 좀 불편한 것도 있고 학교가 이제 시내에 있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외곽에 독립적으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물품들을 다시 사기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준비물 리스트를 아이템 잘 살펴보시고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자료집에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좀 추가를 했는데 일단은 여기가 더운 나라다 보니까 그 실내 냉방이 잘 되어 있어서 춥습니다. 그래서 실내에서는 추워서 감기가 걸리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목감기도 좀 많이 걸리는 편이라서 그래서 긴팔 같은 거 필수이고요. 그리고 이제 물병 항상 생수병 지참하고 다니면서 일단은 물을 마셔야지 목감기나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거든요. 지난 캠프 때에는 그 물병을 학교에서 지급을 해 준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이번에는 다른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학교에서 그게 지급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아이들이 들고 다닐 수 있는 생수병, 뭐 텀블러라든지 생수병을 꼭 준비해서 수업 중에 자주 물을 마셔야지 이렇게 목감기에 걸리지 않는다는 점 유념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준비물 중에서 뭐 운동화 왜 두 켤레 준비하느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이제 또 말레이시아가 또 비가 자주 내리는 국가입니다. 뭐 하루 종일 내리지는 않고 한번 내리면 스콜처럼 이렇게 한 번에 싹 내리고 그 다음에 바짝 마르고 뭐 이런 형태이거든요. 그래도 이제 체육 활동이나 할 때 뭐 비가 와서 운동화가 젖으면 활동하는데 좀 지장이 있으니까 그런 거 대비해서 운동화는 좀 여유 있게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잠옷이라고 하면 그냥 잠잘 때 입을 용도의 옷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반바지나 아니면 뭐 일단은 잠잘 때 좀 부드러운 소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옷을 좀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수영복, 수경, 뭐 수모 같은 것도 질문해 주셨는데 수모는 뭐 굳이 필수품은 아니니까요. 뭐 수모를 쓰는 거를 선호하시면 수모를 가져오셔도 되고요. 뭐 그게 아니더라도 뭐 그 수영장이 실내 수영장이 아니라 실외 수영장이니까 이렇게 준비를 해 오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 실내에서 신을 수 있는 슬리퍼 같은 것도 좀 준비해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학교 기숙사는 뭐 맨발로 대부분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숙사 안에서는 맨발로 다니는데 일단은 또 그 기숙사에서 그다음에 이제 그 강의동으로 옮길 때 뭐 고를 때 신을 수 있는 간단한 운동화류, 슬리퍼는 일단 기숙사에서는 거의 맨발로 다니기 때문에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이번에 슬리퍼를 준비하라고 준비물에 추가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일단은 학교 기숙사에서 슬리퍼를 사용하려고 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예전에는 다 맨발로 다녔었는데 아마 이번에 준비물이 있는 거 보니까 이것도 좀 준비를 해 놓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세면도구 다 준비해야 되고 따로 제공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쓸 비누, 샴푸, 뭐 이렇게 바디 이런 것들은 다 준비를 해 오셔야 되고요. 당연히 더운 나라니까 스포츠 활동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 수업 중에서도 여러 가지 스포츠 활동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선크림도 또 필수적인 것 같고요. 수건 같은 경우에는 5장 이상 준비를 해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2장 수건 가지고는 일단은 좀 감당이 안 될 것 같고요. 좀 수건 같은 경우에는 좀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 이것도 미리 좀 이렇게 챙겨 놓으시고요. 혹시라도 이제 분실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니까 좀 저렴한 걸로 해서 이번 기회에 아이들 캠프용으로 이렇게 따로 구매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비상약, 뭐,
그 아이들 메디컬 폼 할 때도 이렇게 안내를 좀 드린 바가 있는데요. 일단은 대부분의 약들은 다 모두 맡기고 나서 그 다음에 양호실에서 일단은 그 앞에서 약을 복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비타민 C라든지 뭐 간단한 이제 영양제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제 소지를 하고 먹어도 좀 무방하다고는 이제 그 한국인 그 선생님께서 말씀은 해 주시는데요. 일단은 이제 그 외에 영양제가 아닌 그 외에 이제 그 성분을 가지고 있는 약품 같은 경우에는 꼭 그 메디컬 폼에 작성을 해서 학교에 신고를 하고 복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학교 내에 이제 모기가 많은 편은 아닌데, 일단은 저도 말레이시아 출장 갔을 때 모기에 물려본 기억이 거의 없긴 하거든요. 그래도 이제 우리 어린 학생들이니까 또 그런 거에 예민할 수가 있으니까 아이들 바르는 버물리라든지 뭐 그런 약품들은 또 챙겨주시면 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자물쇠, 그 와이어가 달린 자물쇠를 좀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이들 각 기숙사 방마다 본인의 침대와 책상 그리고 옷장이 있는데요. 또 거기에 이제 그 사물함이 있습니다. 이 사물함에 개인의 기중품들을 보관하게 되는데 그 와이어가 달린 자물쇠가 있어야지 잠금 장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뭐 다이소 가니까 뭐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아이들이 휴대폰이나 전자장비, 특히 뭐 헤어 드라이기 같은 거 이렇게 사용하시려면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는 코드 모양이 달라서 우리나라 거 가져오면 그대로 사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기존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그런 플러그를 본인이 가져와서 설치해 놓는 경우도 있는데 또 개인 물품이니까 또 이제 그런 것들 챙겨가면 또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거든요. 마찬가지로 다이소 가면 저렴하게 말레이시아 전기 플러그 팔고 있고요. 영국식이나 유럽식 그 플러그라고 표기되어 있는 거, 3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그거를 이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챙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아이들 간식이 하루에 2번, 식사도 또 따로 제공이 되긴 하지만 또 어쨌든 이제 아이들끼리 나와 있으면 집이랑 다르게 이제 뭐 집에서는 어머님들이나 뭐 보호자들께서 간식들을 챙겨주지만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아쉬울 수도 있으니까요. 한국에서 먹던 과자나 컵라면 같은 거 가져오면 또 잘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이렇게 챙겨가면 좋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쓰고 있는 침대 시트나 커버, 이불, 베개는 학교에서 제공을 하니까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에어아시아를 이용하시는데 보통 일반인들은 15kg인데 학교에서 20kg 그 수화물 허용이 된다고 하니까 일단은 20kg 내에서 아이들 그 수화물로 실을 수 있게 짐을 좀 쌓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내 반입 가방은 최대 7kg라니까 요거 나눠서 한 27kg 정도면 충분하게 아이들 뭐 3주 동안에 지낼 만큼의 짐을 패킹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아이들 그 기내 반입 가방 속에 액체류 같은 거 100ml 넘어가면 다 버려야 되고 특히 뭐 아이들 커터칼 같은 경우에 있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도 역시 또 필요한 경우에는 그 수화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은 좀 보호자분께서 하루 전날에 그 짐들 뿌릴 때 그 항공의 규정에 맞게 수화물을 다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돈은 약 1000링깃 정도 이렇게 준비해 오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뭐 1000링깃 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또 뭐 부족할 수도 있는데 뭐 이 정도의 비용을 안 쓰면 사실 뭐 거의 쓸 기회가 없습니다. 교내에서는 뭐 그 용돈을 쓸 기회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 3번의 외부 활동 때 뭐 그 용돈이라든지 기념품이라든지 선물 같은 거 살 때 이제 사용을
할 것 같긴 한데요. 1000링깃 정도는 좀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이 금액 이하로 좀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천링깃 환전할 때 뭐 주변에 은행을 이용하셔도 되는데 좀 번거롭고 또 말레이시아 링깃을 취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할 경우에는 원화로 준비를 해 주시면 학교에서 환전을 도와준다고 일단 한국인 담당자가 이렇게 언급을 했기 때문에 원화로 준비를 해 주셔도 되고요. 예,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출발 시간이 7시 45분 비행기이기 때문에 또 제가 또 따로 이용하고 있는 뭐 이렇게 환전 서비스가 있는데 그 시간대는 좀 이렇게 환전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링깃 준비가 가능하신 분들은 링깃으로 용돈을 가져오시고요. 그게 좀 어려운 분들은 그냥 원화 가져오셔서 한국인 그 관리자한테 뭐 일단은 환전을 요청을 하라고 아이한테 전달을 해주시면 또 이렇게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앱손에 대해서 설명된 거는 뭐 말씀을 드렸으니까 따로 안 드리고요. 여기가 이제 보통 지금 나와 있는 화면이 기숙사 화면인데 일단 여기가 이제 1층입니다. 1층에는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탁구라든지 이렇게 당구라든지 이런 시설도 있고요. 쉴 수 있는 휴게 공간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키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물을 데워서 따뜻한 물로 컵라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취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각 기숙사 1층마다 있고요. 2층, 3층, 위층들은 다 이제 아이들이 지내게 되는 기숙사 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학생 수가 한 300명이 넘어가기 때문에 캠프 신청한 학생들 수가 300명이 넘어가기 때문에 4인실이 풀 가동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4인실과 2인실을 쓰고 좀 고학년들은 2인실을 쓰고 저학년들은 이제 4인실을 쓰게 됐는데요. 이번에는 좀 인원이 많기 때문에 아마 4인실을 쓰게 되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인실을 쓰는 거는 뭐 아무래도 이제 고학년한테 배정이 될 건데요. 일단은 요거는 이제 저희가 뭐 4인실, 2인실을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좀 한국 학생들끼리 방을 배정해달라 아니면 한국 학생들이 아닌 학생과 좀 방을 배정하고 싶다. 이런 정도의 요구사항은 학교에서 방 배정할 때 좀 반영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같이 뭐 지인들끼리 신청하신 그 분들이 계시는데 뭐 어느 한 그룹에서는 우리는 같이 왔는데 이 아이들끼리 서로 다 띄워달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또 이제 초등학생들 그룹에서 오신 뭐 일부 가정에서는 우리 아이들끼리 좀 같이 방을 배정해달라 이렇게 사전에 요청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뭐 이런 부분들 모두 학교 쪽에다가 다 전달이 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혹시라도 이번에도 뭐 그런 요구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좀 반영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채팅창을 제가 안 열어봤는데 따로 지금 뭐 채팅을 말씀해 주신 분은 따로 말씀해 주신 분 없으신 것 같네 지금은요. 예. 예, 그런 것 같고요. 뭐 학교 입학 절차니까 이거는 따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아이들이 캠프 기간에 방문하게 될 곳과 또 이제 말레이시아 명소에 대해서도 인포메이션 팩에 나와 있으니까 살펴보시고요. 앞서 제가 이제 3번의 외부 활동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그냥 그런 것들 구글에서 한번 이렇게 검색을 보고 가는 거하고 그냥 검색해보지 않고 가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디 갔다 왔다고 물어봐도 모르는 경우가 있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2018년도인가 2019년도에 저희도 이제 제 아이들이 있어서 이 앱선 캠프에 보내본 적이 있었는데 아이들은 검색을 안 해보고 갔더니 본인이 어디를 갔다 왔는지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검색해 보면서 사진 보여주면서 너 여기 갔다 왔니? 물어봤더니 그제서야 이제 뭐 나 어디 갔다 왔다고 하는데
일단은 미리 좀 이렇게 살펴보시고 아이들한테 한 번씩 이렇게 검색 한번 해보시게 한 다음에 참석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일단은 뭐 자료들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용 약관 규정 인포메이션 팩이 나와 있고, 그리고 메디컬 인포메이션 팩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보내주시고 계시는데요. 요 메디컬 인포메이션 폼은 저한테 보내주시는 게 아니라 학교 쪽으로 보내주시는 겁니다. 물론 이제 참조를 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저도 참고할 수 있어서 좋긴 한데요. 일단은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또 다시 한번 또 학교로 전달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일이 이중으로 하게 될 수가 있으니까 학교 이메일로 해서 요 메디컬 폼 작성을 하셔서 이렇게 회신을 해 주시면 문제가 없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세부적인 디테일에 대해서는 예, 학교에서 또 이렇게 또 보내준다고 하니까요. 일단은 뭐 만약에 뭐 이번에 항공 발권하는 데 있어서 뭐 여권 유효 기간이라든지 뭐 영문 이름이라든지 그리고 뭐 요 메디컬 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성이 안 되면 캠프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학교에서 이렇게 다시 피드백을 줄 거니까 그 메일을 받으시면 꼭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전 시간에 이제 참석하신 분들께서 질문을 해 주시고 했던 내용들이 있는데요. 혹시 뭐 지금 오후 타임에는 따로 이렇게 아직까지 질문이 없으신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채팅 남겨주신 거 없으시죠? 따로 지금 저한테는 안 보여서 예, 따로 안 보여서 예, 채팅을 못 보고 있는데 일단은 또 말씀이 없으시면 일단은 지금 오전에 나왔던 질문 내용 중심으로 해서 한번 답변을 좀 드려볼게요. 스마트폰이 없는 아이들은 좀 스마트폰을 준비하셔야지 마이스자트라라는 웹을 깔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다시 한번 저희가 학교에다 물어볼 거긴 한데요. 일단은 스마트폰이 있는 분들은 그 말레이시아 그 코로나19 그 정보하고 여행자 정보를 입력하는 그거를 꼭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학교 내에서는 마스크를 안 쓴다고 일단은 저한테 답변을 줬어요. 일단은 학교 밖에 공공장소를 나갈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게 되고, 일단은 학교 안이나 수업 중이나 기숙사 안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좀 이 부분이 제가 아직 명쾌하게 좀 이해가 되지는 않아서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볼 생각이고요. 학교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제 캠프를 진행함에 있어서 다양한 나라의 학생들이 또 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 적절한 방침을 좀 알려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조만간 좀 이 지침이 나오면 또 안내가 될 것 같고요. 뭐 수영복, 수모는 따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방과 후 스포츠 활동 중에서 테니스도 있고, 럭비도 있고, 야구도 있고,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뭐 대부분의 장비는 당연히 학교에서 다 대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뭐 테니스 라켓이라든지 이런 것들 따로 준비해 오지 않으셔도 되고요. 타월은 제공이 아닙니다. 한 5장 이상, 한 5장 이상 꼭 준비를 해 오셔야 되고요. 자물쇠는 사물함에 사용할 수 있는 와이어가 달린 자물쇠를 좀 준비를 해 오셔야지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수업 참여 시 복장 규정이 따로 있나요?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수업하는 데 있어서 좀 이렇게 지장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옷들이 있을 경우에는 따로 이제 학교 수업하는 담당 선생님께서 아이들한테 이야기할 수는 있고요. 그러면 뭐 그럴 때에는 거기 지침에 맞게 따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항공 좌석은 뭐 아직 학교에서 뭐 티켓팅에 대해서 저희가 안내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데요. 사전 좌석을 따로 지정을 하거나 이르기에는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인원이 저희가 한국 학생들 인원이 한 5, 60명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인원이 많을 경우에 아이들이 뭐
뭐 복도라든지 아니면 창가라든지 뭐 원하는 그 좌석을 이렇게 지정을 했을 경우에 서로 간에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아마 이제 좌석은 그냥 임의로 배정이 될 것 같으니까요. 이런 거 참고하시고 혹시라도 꼭 뭐 요구사항이 있으시면 개별적으로 요청을 해주시면 일단은 학교에 전달은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컵라면 가져가면 1층 그 키친에서 아이들 먹을 수 있고요. 학교에 도착하는 날 코로나 검사는 아예 안 하나요? 이것도 따로 저희가 문의해서 답변 나오면 알려드릴 것 같고요. 기숙사 배정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해 주시지 않으시면 일단은 다 랜덤하게 배정이 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사전에 말씀해 주신 분들은 다 학교에 전달을 했으니까 거기에 맞게 이제 일단 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화물 20kg 이상 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20km 넘으면 뭐 당연히 추가 비용을 내고 보내는 게 뭐 안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km 넘을 때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발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 뭐 단체다 보니까 그냥 좀 수화물 양이 좀 적은 학생들 편으로 해서 같이 넘겨서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웬만하면 20kg 수화물 규정에 맞춰서 준비해 주시면 되고, 웬만한 약품 처방은 학교에서 다 가능하고요. 그 메디컬 폼에 보면 어떤 약들을 처방한다고 하는데, 일단 각 나라마다 주로 사용하는 뭐 일단 해열 진통제가 다른데, 여기는 파나돌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이제 뭐 그 해열제 같은 형태를 이제 여기서는 이제 유럽 쪽, 뭐 호주나 유럽 쪽, 말레이시아는 이제 파나돌이라는 약품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사용할 수 있다고 허용을 해주셨으면 일단 학교에서는 그런 약품들을 처방을 해주실 거고요. 뭐 책가방 크기는 일단은 이제 뭐 이동할 때 쓰는 이제 공항 우리가 이제 말레이시아 출국 때 쓰는 이제 7kg 이내를 담을 수 있는 가방이 필요하고요. 학교 수업 들을 때 쓸 수 있는 가방들. 그거보다 좀 작은 가방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손가방 정도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정도의 작은 가방이면 이제 충분할 것 같고요. 기숙사는 4인실, 2인실을 주로 쓰게 될 것 같고, 1인실 같은 경우에는 혹시 이제 활동 중에 있어서 뭐 열이 날 수 있는, 뭐 지금은 이제 예전에는 이제 감기 같은 경우로 따로 1인실을 빼지는 않았었고 했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이제 시국이니만큼 좀 열이 발생을 하면 아마 그런 경우에는 따로 1인실로 격리해서 아이를 지켜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럴 때는 뭐 1인실이 사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확진이 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1인실로 따로 배정을 하고 식사 같은 경우에는 그 1인실로 따로 이렇게 배달을 해서 학교에서 따로 이제 배정을 해서 이렇게 아이들 식사 부분들을 챙겨준다고 합니다. 3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영어 수업의 레벨은 한 30개, 최소 이제 30개 이상, 30개 가까운 그 반이 이제 구성이 될 것 같고요. 그 구성에 맞게 레벨은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사전에 온라인 테스트 진행을 했고요. 뭐, 초창기에 신청하신 분들은 인터뷰까지도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또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학교에 도착해서도 다시 한번 레벨 테스트 이렇게 보게 되고요. 또 수업이 진행이 되면서도 레벨링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수업 이해도와 활동 참여 정도에 따라서 반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니까요.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어떤 개별적인 것들은 개별적인 것들 요청을 하는데 이게 그대로 다 들어질 수 있다고는 일단은 개런티 할 수 없다는 부분들 양해해 주시고요. 헤어 드라이기 필요하시면 가져오셔야 되고요. 또 여행자 보험 꼭 가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제가 뭐 좀 설명을 드렸던 부분도 있는데요. 그 여행자 보험 뭐 크게 비용 안 들더라고요. 지금 우리 참가하는 학생들 나이대로 해가지고 제가 샘플링해서 한번 가입을 해봤는데
네, 화면이 나오네요. 예. 일단은 보험은 출국하기 전까지 가입하셔야 되니까 뭐 오늘이라도 지금 가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큰 비용은 들어가지 않고 가입도 간편하게 가입하실 수 있거든요. 지금 스마트폰에서 마이뱅크라는 어플을 설치를 해 주시면 됩니다. 뭐 구글 스토어에서 마이뱅크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이제 설치를 하실 수 있고요. 설치 후 마이뱅크를 설치하시게 되면 이제 해외여행자 보험 가입할 수 있는 게 나오는데 지금 아마 이 화면이 나올 겁니다. 이 화면이 나오면 여행 유학 보험 클릭하셔서 해외를 나가시니까 일단 코로나19 입국 요건 충족해 주시는 보험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19 보장보험이 의무사항에서 이제 풀렸기 때문에 가입을 안 하셔도 되는데 일단 앱송 캠프에 참가하신 학생들은 보험은 다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단기 여행 3개월 미만으로 해서 출발일 저희가 7월 28일이니까 7월 28일 자택 출발 시간 1시, 뭐 새벽 1시로 잡으시면 됩니다. 어차피 하루 단위로 비용이 책정이 되기 때문에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8월 18일 날 새벽 6시에 도착해서 집으로 가시면 뭐 오후 한 2시, 3시 정도 도착하니까 요거는 뭐 집에 자택에 도착하시는 시간 선택을 해주시고요. 지금 아이들이 이제 지금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아이들이 뭐 2011년생 한번 2011년생 예로 들어볼게요. 2011년 0411 학생이 있으니까 한번 하고 남학생 해서 말레이시아로 선택하셔가지고 보험료를 확인해 보시면 비용이 14,000원, 12,000원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뭐 비용 차이는 2,000원 차이 나는데요. 처음에는 뭐 상해에 대한 상해 보장 금액만 2천만 원, 3천만 원 했다고 해서 제가 그냥 안심 플랜 가입하라고도 안내를 드렸는데 또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게 이제 그 배상 책임 보험이 있어요. 사실 우리 아이들만 이제 외국에 나가는 경우에 사실 이제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뭐냐면 뭐 호텔의 물품을 깨뜨리거나 뭐 쇼핑 중 전시된 물품에 피해를 입힌 경우 뭐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혀서 의료비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 뭐 충분히 발생할 수도 있는 사고이거든요. 그럴 때 이제 5천만 원까지 보장이 되고 나머지 뭐 예를 들어 휴대폰 파손 도난 시에도 100만 원까지 보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여행 중에 전염병의 치료 의료금 그래서 뭐 일본 내염, 홍역, 풍진, 볼거리, 성홍열, 콜레라 이런 병에 걸렸을 때 위로금 뭐 50만 원을 받는지 30만 원을 받는지가 이제 뭐 든든 플랜과 안심 플랜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봤을 때 그냥 제가 봤을 때 다시 이제 생각이 바뀌었는데 그냥 든든 플랜 가입하시면 뭐 무난하게 뭐 많은 금액 아니니까 뭐 일단은 이런 것들 잘 보장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식중독 같은 경우에 뭐 위로금 뭐 이런 형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질병 상해 보장 금액이 2천만 원, 3천만 원인데 뭐 사실 뭐 1천만 원대 치료비가 들어가는 정도의 그런 질병과 상해가 있으면 그때는 바로 프로그램 중단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치료를 받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 플랜이면 충분히 뭐 이렇게 보장이 되는 그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입하시고요. 가입하시면 이제 영문 보험 가입 증명서가 일단 메일로 올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만약에 보험 가입 증명서 제출하라고 연락이 오면 그때 그 메일로 영문 증명서를 학교에 전달하시면 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서, 자물쇠는 한 개만 가져오시면 되고요. 핸드폰에 대한 사용 제한은 없는데요. 아이들이 이제 밤늦게까지 핸드폰을 사용해서 잠을 안 자거나 다른 사람의 수면을 방해할 경우에는 그 스마트폰을 일괄적으로 한번 걷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에 왔을 때 뭐 예를 들어서 8시에는 스마트폰을 제출해서 아침에 식사하고 나서 뭐 그때 스마트폰을 받아갈 수 있게 한번 이런 벌칙이 주어진 적이 있으니까 스마트폰은 뭐 그렇게까지 무분별하게 사용하지만 않으면 따로 사용하는데 제한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학교 안에 ATM기 없으니까 ATM기 사용이 불가능하니까 카드가 아니라 현금을 준비해 주셔야 되고요. 캠프 기간 동안의 수업 모습이나 참여 내용, 예전에는 학교 그 트위터 계정으로 실시간 매일매일 공유를 했었는데요. 이번엔 따로 언급이 없어서 일단은 제가 학교에서 자료를 받거나 하면 일단은 저희 가입하신 밴드 통해서 이런 것들 이렇게 저희가 공유할 생각이거든요. 예전에도 그렇게 공유를 해왔었고, 저희 이제 말레이시아 영어 캠프 밴드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앱선 컬리지라는 해시태그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지난 캠프 모습들 이렇게 살펴보실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저희 뭐 2019년도 8월 달에 올린 건데 아이들 뭐 캠프 기간 동안에 생일을 맞이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 뭐 생일 축하했던 영상이라든지 각자 이제 활동했던 모습들, 뭐 아이들 이제 저녁에 바베큐 파티라든지 이런 것들 소식들 이렇게 그 밴드 통해서 제가 올릴 거고요. 또 학교에서도 공식 계정이 있으면 그쪽에서도 또 올릴 예정이니까 뭐 그런 것들 또 나오면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밴드 가입하셨으면 그 해시태그 앱선 컬리지로 해서 보시면 지난 캠프 프로그램들 사진들 다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 물컵이나 텀블러 필요합니다. 학교에서 나눠주기도 했었고 지난 캠프까지는 계속 나눠줬는데 아직 학교에서 이번에 지급되는 물품에 대해서 따로 언급한 게 없어서 만약에 학교에서 나눠준다고 뭐 안내가 오면 준비를 안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그런 것들 나눠주지 않는다고 하면 개인 물병이라든지 텀블러는 꼭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모든 말레이시아 국제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꼭 물병을 다 개인 휴대해서 생수통에서 물 받아서 수시로 물을 마셔야 되고요. 그래야지 목감기가 걸리지 않습니다. 예, 일단은 오전 시간대 나와 있던 질문 중심으로 일단은 설명을 드렸고요. 일단은 이 캠프는 저희가 주최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모든 거를 다 학교에서 책임을 지고 학교의 이름을 걸고 주관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학교의 그런 것들을 믿고 일단은 맡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도 설명했지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에이전트이니까 저도 역시 역할을 하고 안내를 하겠지만 또 학교에서 긴급히 알아야 되거나 꼭 답변이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가장 정확한 방법은 여기 나와 있는 캠프 사무장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어쨌든 공식적으로 학교의 캠프 사무장은 어쨌든 이거에 대한 답변을 오게 돼 있으니까 이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는 거 다시 한번 이렇게 안내를 드리면서 일단은 제 설명은 이걸로 일단 마무리를 할게요. 혹시 또 부족한 내용이나 그런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시간이 이제 벌써 1시간 정도 흘렀기 때문에 일단은 따로 이렇게 그런 내용이 없으시면 저는 7월 28일 날 인천공항에서 이렇게 또 준비해서 일단은 아이들 이렇게 건강하게 앱손에다가 이렇게 맡길 거고요. 예. 옆에 지금 채팅창에 지금 질문사항 소리가 좀 올라오고 안 들려가지고 잠시만요. 네, 말씀하십시오. 예, 여기 채팅창에 지금 몇 가지 질문사항 올라왔는데 아, 그래요? 잠시만요. 네. 예, 올라왔네요. 네, 확인됐습니다. 예. 예. 그 부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핸드폰 사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고요. 예.
앱 설치 시 사용자 등록란에 주소와 우편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제 학교 주소하고 그런 것도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요. 잠깐만요. 이게 브로셔에 안 나와 있으면 일단 정확한 거는 뭐 잠깐만요. 이게 신청서에도 안 나와 있을까요? 예, 질문 잘 주셨네요. 일단은 앱선 캠프 브로셔에도 안 나와 있으면 예. 일단 마이세자트라는 웹에 이제 그 자기가 머무르시게 될 그 주소지하고 연락처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연락처는 그 캠프 사무장 연락처를 쓰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일단 학교 주소는 여기 안 나와 있으니까요. 뭐 이제 사실 검색하면 나오긴 하거든요. 네. 검색하면 나오긴 하니까 여기서 요 주소를 카피해서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뭐 이 주소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앱선 인터내셔널 스쿨이라고 치시면 나와 있는 주소 있으니까 이 주소를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주소를 쓰면 이게 71760 요게 이제 우편번호니까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운동화에 샌들 가져오시면 좋습니다. 예, 하시면 되고요. 그 웹은 아이폰에도 깔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안드로이드 폰에도 역시 깔 수가 있고요. 입국 카드는 따로 없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입국 카드가 없고 무비자이기 때문에 따로 작성할 부분이 없고 어차피 인솔자가 있기 때문에 인솔자가 만약에 마이세자트라 웹을 깔 때 이제 만약에 안 되신 분들은 도움을 주실 거고요. 지금 보면 공항에서 이렇게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이게 최근에 이제 입국하신 분이 저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주신 분인데요. 그 마이세자트라라는 것도 그냥 당일날 깔아도 되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항에서 항공사에서 이렇게 안내를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보고도 이렇게 입력이 가능하니까 일단은 뭐 당일날 입력을 해도 된다고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코타키나바로 이제 돌아가시는 분께서 이제 보내주신 거라서 될 것 같고요. 어차피 뭐 또 에어아시아 승무원이 전체 인솔자니까 자기 항공사 이용하는데 안 되면 뭐 승무원들이 와서 도와주겠죠. 그런 부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와이파이는 학교 기숙사에서는 제공이 되니까 하는데 사실 뭐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한데 사실 3주 동안 맡겨놓고 사실 아무런 연락을 안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정말 매일매일 아이들 소식에 애가 타서 연락을 주시는 부모님도 계세요. 사실 뭐 어떻게 하는 게 정답은 없는데요. 그냥 노밍을 하지 않아도 사실 괜찮거든요. 그래서 아이 성향에 따라서 좀 아이가 이제 좀 분리불안이 있다 하면 연락이 돼야 되겠죠. 그럴 때는 노밍을 해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어쨌든 보내셨을 때 어쨌든 아이들이 이제 독립되게 가는 거지 않습니까? 보호자 없이. 혼자서도 잘할 수 있게 이번 기회에 한번 맡겨놓는 것도 이제 나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거 말레이시아 출국 전 48시간 이내 코로나 음성 결과지를 제출해야 되는 거, 그거 17세 미만은 안 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지금요. 그래서 따로 검사를 하지 않으셔도 일단 됩니다. 이번에 또 이게 바뀌었기 때문에 따로 뭐 검사를 하지 않으셔도 문제가 없고요. 의료 정보양식 샘플링 자료가 없을까요? 다른 분이 이렇게 작성한 것들을 좀 봤는데요. 너무 디테일하게 안 하셔도 돼요. 일단은 좀 작성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이렇게 작성을 해 주셔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이제 의료 여행자 보험 있잖아요. 요거는 무조건 가입하셔야 되고요.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작성할 수 있을 만큼만. 사실 이 양식이 학교 입학할 때 제출하는 양식인데, 캠프 때도 이걸 작성하라고 하니까 저도 좀 이거 할 때마다 좀 힘들기는 하는데요. 일단은 너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 어려워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만큼만 해서 작성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체크를 하고 우리도 더블 체크하겠지만 어쨌든 입국일 기준으로 여권은 6개월 이상의 유효기간이 있어야지 입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입국일 기준으로 여권 만료기간이 6개월 이내면 말레이시아 입국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아이들 여권 체크를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당일날 여권 안 가져온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캠프하는 데 있어서 여권 안 가져와서 겨우겨우 해서 이렇게 한번 입국했던 그런 경험도 있으니까 당일날, 그러니까 하루 전날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셔서 일단은 아이들 당일날 뭐 정신없이 오셔서 뭔가 놓치고 하는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인원수가 좀 많고 하기 때문에 근데 다행스럽게 또 인천공항이 워낙 지금 한적해서 또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아이들이 다른데 뭐 섞이거나 잊어먹을 염려는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저도 이제 뭐 2년 만에 말레이시아로 출국하는 그거라서 저도 이제 점점 날이 다가올수록 좀 긴장이 조금씩 되고 있어요. 어쨌든 이제 제 역할이라는 게 어쨌든 이제 가장 안전하게 어머님께 아이들을 이제 인수받아서 학교로 다시 이제까지 이제 아이들을 모시고 학교들을 모시고 이제 학교에 가는 게 제 역할이기 때문에 사실 저도 이제 바짝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어쨌든 이제 뭐 이렇게 뭐 학교를 믿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저희를 믿고 이렇게 아이들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아이들이 뭐 뭐니 해도 건강하고 아무런 사고 없이 그리고 내적으로 많이 성숙해서 이렇게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 이렇게 뭐 생각해 주시고 일단 언제든지 뭐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시면 저나 학교로 연락을 해 주시면 제가 전달할 거고요. 한 가지 이제 좀 이해해 주셔야 될 부분이 그쪽은 우리처럼 이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빠르지 않고요. 좀 시간이 좀 걸리는 편이니까 지금 보면 이제 말레이시아 주는 네그리 셈빌리언 이게 이제 주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네그리 NEGERI 셈빌리언 여기가 이제 말레이시아 주이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이게 주니까 이쪽 네그리 셈빌리언을 주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격리 해지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원래 이제 성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요한데요. 그게 없어도 될 것 같고 그 격리 해지된 지가 얼마나 되셨을까요? 이게 뭐 아주 하루요. 요거는 제가 학교에다가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이기 때문에 지금 7월 16일이니까 뭐 아직 뭐 출국하기까지는 뭐 일주일 거의 열흘 이상 남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한데요. 뭐 최근에 이제 해제가 또 된 거니까 이제 확진이 된 게 아니라 해제가 된 거니까 뭐 오히려 더 안전할 수도 있는 거라서 일단 요거 학교에다가 한번 마찬가지로 질의를 한번 해서 답변이 나오면 전달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뭐 채팅 남겨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도 일단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일단은 뭐 일단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저도 이제 우리 아이들 이 캠프에 보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어쨌든 말레이시아랑 뭐 인연을 맺은 지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됐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났을 때 일단 학교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 중에서는 이 앱송 캠프가 그래도 그나마 가장 좀 안전하고 그리고 가격도 일단 가성비도 괜찮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짜임새도 뭐 외부 선생님이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학교 정교사들이 다 진행을 하고 있고 해서 가장 뭐 괜찮았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우리 아이들 2명 이 캠프를 보냈었던 경험이 있으면 선택을 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 프로그램 선택해 주신 거 뭐 다들 시각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분들이 좀 몰리지 않았을까요? 뭐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일단은 뭐 7월 28일까지 뭐 건강하시고요. 그날 다시 인사드리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랜 시간 이야기 들어주시고 질문 남겨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